여러분 안녕하세요, 딘킴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현재 제가 재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회사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회사 면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 유럽계 회사들은 보통은 되게 인터뷰라든지 이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어요. 아니면 정말 한국의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디시전 메이킹을 한국 자체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또 할 수도 있어요. 보통의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외국계 기업의 프로세스는 빨리빨리 진행되는 케이스도 있고, 본사에서 뭔가 HR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고 진행을 리딩한다라고 하면 좀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케이스는 굉장히 좀 빨리 됐었어요. 왜냐하면 HR이라기보다는 지금 CEO로 있는 분이 한국 지사에 대한 뭔가 어려움을 좀 갖고 있었고, 사실은 제가 입사하기 전에 그 전에 지사장님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몇 개월 좀 못 채우고 사실 회사를 나가셨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나가게 된 이유가 조금은 아이러니하다기보다는 사실 이 시장에 맞는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뷰를 좀 빠르게 진행을 했고, 특히나 저희 CEO가 한국에 오기 전에 모든 그런 온라인 인터뷰를 끝내고 한국에 오셨을 때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인터뷰로서 이제 제가 같이 일해야 될 그러니까 동료들이죠. 그러니까 해외 지사에 있는 동료들과의 면접을 통해서 이게 최종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분과 저희 CEO와 에이펙 CEO라고 말씀드릴게요. 에이펙 쪽을 담당하고 있는 CEO분하고 독일 분인데, 그분은 원래 중국 지금 제가 와 있는 상해에, 그러니까 차이나 쪽 지사의 CEO를 오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펙 CEO를 담당하시면서 에이펙 아시아 퍼시픽 쪽 전체 총괄을 지금 하고 계신데 독일 분이세요. 굉장히 나이도 많으신 할아버지인데, 그분하고 첫 번째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사실은 좀 되게 약간 수다스러워요. 예, 수다스러우고 자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해 갔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물론 헤드헌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조언도 해줬었고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잘 인지한 상태에서 면접에 들어갔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의 얘네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얘네가 왜 성장하지 못했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첫 번째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분이 30분 동안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0분이 아니지, 시간이 30분밖에 없었어요. 30분밖에 없었는데 그때 거의 한 20분을 본인 얘기를 다 하시고 나머지 이제 10분 정도를 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이 사람이 정말 말하는 거 좋아하고 말이 끊기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틈을 안 주고 자기 얘기를 우선적으로 계속 내뱉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얘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겠다. 뭐냐? 바로 얘가 말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짚어주고자 하는 포인트를 두 가지만 찝자. 그래서 그 포인트 두 개만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자라는 전략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 내내 얘가 말하는 것들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를 찝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걔가 설명을 해주고 나머지 저한테 그럼 너도 좀 얘기를 해봐 라고 했을 때, 나는 오늘 너한테 딱 두 가지만 일단 얘기를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는 네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문제점 두 개를 먼저 얘기를 해줄게 라고 해서, 너네 회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런 비즈니스 플랜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뭔가 좀 뭐라 그러죠? 나쁘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약간 아쉬운 포인트라고 할게요. 아쉬운 포인트 두 가지를 좀 짚어서 얘기해 줄게 라고 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얘는 굉장히 좀 약간 벙찌면서 살짝 놀랬었어요. 왜냐면 제가 허를 찔렀거든요.
왜냐면 그들은 지금까지 계속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도 이렇게 진행을 하려 했지만 저는 여기서 니네가 문제점은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돼. 니네가 이거 못하잖아? 그럼 앞으로 한국 비즈니스 못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번 더 누구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던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네 스스로도 뭔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거지. 그렇지만 끊지 못했던 거야. 근데 어쨌든 딘이라는 사람이 이 면접에서 이런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 두 가지 포인트 전 10분밖에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뭔가 좋은 피드백을 받았고 사실은 거기서 저한테 야 혹시 너 30분만 나랑 더 얘기할 수 없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약간 밀당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약간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인데 뭔가 고객사를 만날 때도 저는 한 번에 뭔가를 다 해주진 않습니다. 예, 적당히 밀당을 해주면서 이게 긴박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약간의 텀을 둬야 제 스스로도 뭔가 리커버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안한데 나 다음 미팅이 있어서 이번에 못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끝냈죠. 그리고 나서 얘가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주 2주 뒤에 한국을 가니까 한국 가서 우리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을 하자. 근데 여기서 되게 난감했던 게 제가 그때 당시에 뭔가 우리 파트너사와의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객사를 초대해서 하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고객사와의 이벤트 이후에 그날이 또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강남에서 뭔가 면접을 보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느 누가 봐도 금요일 저녁 강남에서 뭔가 식사를 하면서 면접은 이건 집중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이벤트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날은 또 제가 거의 한 200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100% 나의 뭔가 이런 탤런트를 이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고 나의 커리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안 될 건데 혹시 다른 옵션 없을까라고 했을 때 얘가 그럼 그 전날 새벽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자기가 시간이 되는데 이때라도 괜찮다면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와 이거 뭐지?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무슨 새벽 6시 반에 면접을 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뭐 지가 그때밖에 안 된다는데 그리고 또 지가 한국 왔을 때 그때밖에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흔쾌히 그래 그럼 내가 6시 반까지 갈게 그럼 그날 뭐 보자 라고 했죠. 그래서 뭐 자기가 그러면 내가 그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 주변에 뭐 어떤 커피숍을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오케이 하고 이제 6시 반까지 갔죠. 사실은 6시 반까지 어떻게 갑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그 전날 그 근처에 있는 호텔을 잡아서 저도 거기서 잤어요. 자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걔네 호텔 근처로 가서 이제 6시 반까지 가서 만났죠. 근데 아시겠지만 거기가 마곡이었거든요. 마곡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6시 반에 문 여는 그런 커피숍이 어딨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호텔에서 만나서 얘가 일단 나가서 어떤 커피숍에 가서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그래 오케이 그거 나왔는데 너 이쪽 잘 알아? 근데 저도 마곡은 사실 잘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 근처에 내가 찾아보니까 뭐 스타벅스랑 뭐 커피숍 몇 개 있더라. 거기 가볼까? 그래서 갔죠. 아시다시피 6시 반에 문 연 데가 없잖아요. 가는 데마다 다 문을 닫고 있거나 혹은 이제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유럽 아저씨가 야 그러면 우리 걸으면서 얘기할까? 그래서 사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호텔 주변에 한 2블럭 정도의 그런 뭐라 그러죠? 이런 상가를 계속 돌면서 얘기했어요. 6시 반부터. 그래서 거의 뭐 1시간 동안 계속 돌면서 얘기를 했고 사실은 계속 돌면서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 스타소라는 아저씨가 1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상황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잘 들어줬어요. 정말 그냥 최선을 다해서 들어줬어요. 집중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들어줬어요. 다행히도 그분이 독일인이지만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잘 들어줬고 다행히도 7시 반쯤 되니까 이제 스타벅스가 오픈한 데가 있어서 스타벅스 문 열자마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순간에도 문 앞에서 잡아놓고 10분 정도 또 자기가 계속 하던 얘기를 계속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주문하고 앉아서 이제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가 거의 또 앉아서 얘기를 할 때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잖아요. 8시 반에서 그러니까 8시 반까지 그러니까 7시 반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거의 한 40분을 자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오케이 하면서 잘 들어주세요. 사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평소에 세일즈를 하면서 상대방 고객사의 얘기를 끝까지 잘 안 들어주고 계속 끊고 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다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충분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나머지 40분쯤 되니까 한 20분 남겨놓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얘기해봐. 근데 네가 왜 영문과였는데 지금 이 산업군에 들어와 있고 중간에 왜 임용고시 보는 그 기간에 대해서도 3년 동안 왜 아무것도 안 했고 뭐 등등 하나하나 정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일하고 있었던 전에 일하고 있었던 그 포지션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건 뭐지? 난 한 번도 이런 면접을 본 적이 없는데 일단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 했었어요. 너는 어떻게 영어 전공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들어왔어? 왜냐면 그런 게 미국이나 뭐 어떤 유럽 같은 데서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문과생이 이과 산업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과생이 뭐 문과 산업에 들어가 있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서양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웨스턴 문화에서는 좀 그런 게 좀 흔치 않거든요. 왜냐면 걔네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커리어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고 그 부분을 준비해서 가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다른 시각이었겠죠. 그리고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봤었고 충분히 설명을 해줬고 근데 사실 그날은 20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뭔가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딱 한 가지 첫 번째 면접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니네가 이 비즈니스를 잘 하려면 얘네하고의 독점권을 끊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계속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얘의 마지막에 피드백은 그거였어요. 오늘은 너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부분이 없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와 이거 떨어졌구나. 근데 사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발언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뭔가 좀 아쉬웠다. 근데 어쨌든 나는 할 말은 했다. 20분 안에 할 말은 했고 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해서 뭐 떨어져도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의외였던 거는 좋게 봤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포텐셜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 면접이 또 잡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금 와 있는 여기 중국 지사의 CEO하고 그 다음에 저기 오스트리아에 있는 본사의 어떤 세일즈 디렉터랑 그 다음에 마케팅 디렉터랑 한 3분이죠. 한 3분, 4분 정도랑 같이 면접을 봤었는데 그분들은 사실 뭐 이미 지금 CEO가 뭐 많은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별로 질문이 많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뭘 준비했냐라면 여러 가지 그 프리젠테이션은 있었지만 저에 대해서 일단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이 산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쌓았던 커리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6개월 플랜 여기에서는 1년 플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일단 여기는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내가 6개월 플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CEO는 그 6개월 플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왜냐하면 굉장히 리얼리스틱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 같이 쉐어했을 때 그 부분을 굉장히 또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떤 뭐 네거티브한 피드백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굉장히 자기들은 만족하고 자기는 좋았다. 그래서 굉장히 너랑 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아예 바로 얘기했었고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그 면접이 끝날 때 지금 CEO가 저한테 바로 그래서 너의 희망 연봉이 뭐야? 라고 바로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거 합격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약간은 사실 여러분 하나 팁을 드리면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런 채용 전형을 진행하시면 사실은 모든 연봉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헤드헌터를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헤드헌터를 통해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가끔 당황스럽게도 면접에서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1차적으로 먼저 나는 이런 샐러리에 대한 부분은 헤드헌터를 통해서 내가 얘기하면 안 될까? 지금은 조금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사실 그 부분을 빨리 파악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버젯에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우리 버젯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자르고 싶어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두리뭉실하게 대신에 어느 정도 헤드헌터가 내고할 수 있는 부분에 버퍼를 넣은 상태로 좀 얘기를 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헤드헌터가 내고할 수 있는 부분에 버퍼를 좀 넣어서 조금 더 한 5에서 10% 정도를 더 불렀어요. 뭐 물론 CEO가 좀 이랬지만 결국은 어쨌든 헤드헌터랑 다시 얘기를 해라라고 했고, 헤드헌터가 다시 제가 제시했던, 제가 희망한다는 그 연봉에서 사실 거의 맞춰줬어요. 예, 거의 맞춰줬고 조금 깎이긴 했는데 그 정도의 버퍼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 그 부분도 헤드헌터가 약간의 내고를 위해서 제 연봉을 가지고 약간 조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CEO도 저한테 사실 그 이외에 사실은 모든 게 포함된 연봉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뭔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뭐 제가 생각지도 않은 또 추가적인 어디셔널 뭐라 그러죠? 익스펜스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디셔널 익스펜스를 좀 더 보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금 포지션을 좀 테이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어렵고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순간에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대응을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세일즈라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고객을 만나는 그 순간이 항상 저는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에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면접을 볼 때 매번 그냥 내가 오늘 정말 새로운 고객을 만난다,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고객을 만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간다. 준비 없이 갈 때도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면접들도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예, 그렇게 저한테는 큰 장벽이나 막 엄청 큰 시험처럼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평소에 여러분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쌓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내 나름대로의 이런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준비들을 평상시에 좀 해온다면 이런 큰 면접이라든지 뭔가 전형이 긴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지막 오스트리아 회사의 이런 지사장 포지션에 대한 인터뷰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사실 어려웠어요. 되게 힘들었고 제 스스로도 되게 많은 선택과 또 많은 부분을 좀 고민했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뭐 좋다, 내가 목표한 지사장 포지션이다 라고 해서 그냥 바로 테이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혹시나 이런 포지션이 오퍼가 온다면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샐러리도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퓨처에 대한 부분도, 그 다음에 타이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내가 비즈니스 플랜에 있어서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든 조건이 다 좋지만 이 시장이 어렵고 만약에 내가 가야 될 회사 자체가 프로덕이 별로다라고 하시면 안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이런 오퍼를 수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긴 영상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도 저처럼 목표를 잘 설정하고 하나하나씩 이뤄가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